오늘 글로벌 픽 순서는 길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노백신 스타의 입국 불허. 노백신 스타 누굽니까? 네, 세계적 테니스 스타죠. 노박 조코비치 얘기입니다. 이 조코비치는 앞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이 접종을 거부한 바 있는데요. 그런 그가 이달 호주에서 예정된 테니스 대회를 앞두고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이 대회 참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노백신의 확진까지 되면서 이 호주 입국이 불허된 그는 이 취소된 비자에 대한 심리를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결국에는 거절당했는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 이 비자가 취소된 조코비치에 대한 법원 심리는 오늘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심리 결과에 따른 향후 출전 계획도 관심사겠죠. 이 남자 테니스 최강자인 만큼 조코비치는 올해도 세계 1위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참가로 21승을 달성할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조코비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난민은 어떻게 소개가 되는 거죠? 네, 이 조코비치는 호주에 도착을 한 뒤에 입국이 막히면서 현재는 멜버른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호텔이 난민을 수용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이 되면서 난민까지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명인이 같은 호텔에 머물게 되자 이 난민들이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그간 미흡했던 이 난민 격리시설의 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난민행동연대 크리스 브린 대변인은 이 시위에서 이 난민들이 봉인된 인큐베이터에 살고 있다면서 이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세계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호주 언론에 따르면요, 이곳에는 현재 약 50명의 난민들이 억류돼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거부한 조코비치 덕분에 온겹겹의 난민들이 주목을 받게 된 거군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어린이 미라를 굴럽싼 궁금증.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이 미라? 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전쟁 유화와 유해와 미라는 현 시대인들에게는 지나온 과거를 짐작해야 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CNN은 최근 영국 스태퍼드셔 대학의 커스티 스콰이어 교수팀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발견된 아동 미라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 41구인 이 미라들은 옷을 입고 요람이나 의자에 놓여져 고정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진들은 시체가 이런 식으로 수도원에 묻힌 이유와 이 미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 전반에 대해서 조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라가 이렇게 수십 구나 발견된 건 참 신기한 일인데 이 미라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서 알려진 건 전혀 없습니까? 네, 우선 현재 연구진들은 미라가 178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또 이 착용한 옷이나 보여진 모습으로 비교적 부유한 이 중산층 가정 출신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이들이 왜 일반인처럼 그냥 묻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미라화됐냐는 건데요. 스카웨어 교수는 미라가 발견된 시칠리아 주변에서는 20세기 초까지 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미라화가 행해졌다며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사회적 모습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으로 미라화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아동 미라 연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죠. 자, EU 소식인데 신규 원전에 680조 원. EU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후 위기가 극심해지면서 탄소 줄이기가 국가별 숙명 과제가 됐는데요. 유럽연합 EU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8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에리 브루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어제 프랑스의 한 주간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그러면서 2030년까지 기존 원전에만 500억 유로, 약 68조 원의 투자가 더 필요하고 신규 원전에도 이후 막대한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유럽은 지금까지 계속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많이 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원자력 발전소 다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브루통 위원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핵 에너지에 함께 투자를 해야만 EU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환경 친화적인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는 지난달 31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과 이 기후에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을 27개 회원국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집행위가 이달 중순쯤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다수가 이 최종안을 지지하면 이 법안은 2023년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네, 원자력이 과연 친환경 에너지인가? 우리 대선에서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